티켓 받으셔요? 네. 제가 한 게 아니고 원장님이 다 준 거래요. 가서 큰 걸로 일단. 공짜는 좋은 거잖아요. 큰 걸로. 자, 크리스마스니까, 내일 모레가. 크리스마스 날 수업하는 거 아시죠? 네. 알겠죠? 오전, 주에 합반해서 오전만 하니까, 꼭 나오셔야 돼요. 수요일 날이 뭐죠, 수업이? 공시법? 쉬어요. 자. 농담이에요. 농담이니까, 그날 오셔가지고 커피 한 잔 먹으면 되겠네. 네, 눈 왔으면 좋겠는데. 자,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뭔가를 주기가, 가격이 얼마든 뭔가를 주기가, 정성이 아니면 주기가 좀 어렵거든요. 이게 생각하는 것이 있으니까. 꼭 받기만 하고 하지 말고 뭔가를 또 주세요. 자, 임대차 한번 보게요. 이제 임대차. 우리가 임대차, 오늘부터는 임대차를 하는데, 이게 하나 잠깐 봐볼래요? 민법상에, 이걸 민법상 뭐라고 하냐면, 임대차,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다음 주 와서 제가 좀 이야기를 더 할 거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고 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줄여가지고 우리가 주임법 그래요. 요 주택에서 주자, 요 임대에서 임자, 법자, 주임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상가 건물이라는 게 있어요. 상임법이라고 해서 상가 건물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줄여가지고 뭐라고 불러요? 상임법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원래 임대차는 총 우리 시험 범위는 세 파트로 나눠져 있고, 요게 일반법이고 이 두 개는 특별법이에요. 얘는 문제가 두 문제고요. 주임법도 두 문제 계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 상임법은 무조건 한 문제 계산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40문제가 나올 때 임대차만 총 몇 문제예요? 5문제가 돼요. 5문제가. 적은 양은 아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요 임대차라는 거 있죠? 요걸 가져올 건데, 임대차하고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있어요. 임대차는 남의 부동산을 또는 남의 권리를, 아니 남의 동산을 빌려 쓰는 걸 임대차 그러거든요. 보통 우리가 임대차 그러면 우리가 보통 뭘 생각을 하는가요? 원룸? 원룸이나 또 아니면 오피스텔? 또 아니면 우리가 놀러 가면 자동차 렌트 하지 않아요? 요 뚝섬에 놀러 가면 자전거 타죠? 연인끼리? 타본 적은 없죠? 그래요. 자, 상태가 그래서 그래요. 농담이에요. 알겠죠? 이게. 근데 거의 대부분 타보지 않나요, 근데? 안 타봐요? 자, 그럼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이 임대차하고 그 다음에 전세권, 전세 요걸 좀 구별해 달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임대차는 크게 세 개가 있다고. 그렇죠?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그냥 전세 하는 거 있죠? 우리가 전세권 설정 계약을 맺었는데 보증금 3억에 등기소를 간 적이 없어요. 이걸 미등기 전세라고 해서 전세권하고 전세는 달라요. 전세권하고 전세는 다른 개념이에요. 전세권은 전세권 계약을 맺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꼭 해야 돼요. 그래야 전세권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당사자가 전세권 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실제 등기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이걸 전세라고 하고 이걸 미등기 전세라고 해서 임대차의 적용을 받게 돼요. 임대차, 전세, 올전세, 월세가 없는 거.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반전세. 반전세라고 해서 여러분들 예를 들면 우리가 보증금이 5억인데 2억 5천만 내나요. 2억 5천 냈고 2억 5천은 현금으로 내는 거. 월세 형태로. 1,000만 원당 5만 원씩이라고 했거든요. 1,000만 원당. 그럼 2억 5천이면 얼마를 주는 거야? 월세로. 여러분 절대 학계론 계산 문제는 풀지 마. 125만 원인데 매달 125만 원을 내는 거지. 보증금 2억 5천에 매달 125만 원. 그럼 합하면 얼마예요? 5억짜리예요, 그게. 5억짜리 전세죠.
미등기 전세. 그것도 반전세라고 해서 임대차 적용을 받아요. 그 다음에 매달 우리가 보증금을 내거나 안 내더라도 월세 있죠. 원룸이나 오피스텔. 그게 뭐가 돼요? 월세가 돼요. 그래서 임대차. 그래서 임대차는 총 3개라고요. 하나가 뭐예요? 올전세. 두 번째 반전세. 세 번째 월세. 요 3가지인데 우리가 잠깐 2개를 비교해 보자고요. 갑이 좀 높이 해볼까요? 이렇게 갑이 집을 하나 갖고 있는데 이렇게 보자고 여기 A라는 사람하고 자 전세권을 맺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집을 B라는 사람하고 이렇게 임대차를 맺었다고 합시다. 이렇게 임대차. 하나는 뭐예요? 전세권. 또 하나는 뭐예요? 임대차. 이렇게 맺은 거예요. 그럼 둘 간의 차이점을 좀 잠깐만 비교해 보게요. 아직 깊이 있게 들어가긴 좀 어렵고. 첫 번째, 전세권은 당사자 뭐만 있으면 돼요? 합의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럼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등기가 들어가야 돼요. 등기가 없는 전세권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합의 플러스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 임대차는 당사자 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합의만 있으면 돼요. 등기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네, 들어갈 필요 없어요. 등기가 없어도 성립되는 게 임대차라고. 여러분들 등기가 3종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들 매매 같은 거 있죠. 매매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한다. 이게 뭐겠어요? 매매로 인한 건 이게 성립등기. 등기를 해야 성립이 되거든요. 매매 같은 경우. 그리고 두 번째 임대차 있죠. 임대차는 등기 안 해도 합의만 있으면 성립이 된다고. 등기가 되면 어떻게 돼? 누군가에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다고. 이걸 대항등기. 응? 그 다음에 상속은 등기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상속 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할 수 없다. 기억나요? 이걸 뭐라 그래? 처분 등기. 그래서 등기의 기능은 3종류예요. 성립 등기, 대항 등기, 처분 등기. 이렇게 3가지가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공시법 하면 내일 나오죠? 모레 배우게 된다고. 이런 것들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전세권은 대상이 어떻게 돼요? 라고 묻거든요. 전세권은 얘는 부동산만 대상이 돼요. 부동산이니까 여기는 토지하고 건물 있죠. 토지, 건물의 대상을 가지고 있고 동산은 안 돼요. 여러분들. 동산에 대해서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가 없어요. 부동산만 전세권이 설정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임대차는 동산도 되죠. 아까 자전거 빌려 타는 거, 렌트하는 거 차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도 돼야 안 돼요. 부동산도 모두 성립이 돼요. 그래서 토지 임대차, 건물 임대차 둘 다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3번째는 전세금은 요소인가요? 아닌가요? 이건 요소예요. 전세금이 없는 전세권은 있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전세금이 입금이 돼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임대차는 차임이 요소인가요? 보증금이 요소인가요? 보증금은 요소가 아니에요. 차임이 요소인데 차임도 3종류가 있어요. 매달 내는 월세, 그 다음에 분기별로 4분기별로 내는 분세,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내는 거 있죠. 연세. 이 3종류가 있다고. 월세, 분세, 연세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전세권은 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기간. 자, 최장기간. 가장 길게 하는 거. 가장 길게 하는 게 몇 년이에요? 그러면 10년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전세권의 기간은 최장이 10년이고요. 10년을 넘으면 10년으로 단축이 돼요. 그 다음에 최단, 가장 짧게 하는 것은 건물에 대해서만 1년이고요. 여기는 토지는 아예 없어요. 최단 기간이. 그래서 토지 전세권은 3개월, 6개월 상관없습니다. 이건요. 임대차 기간은 있을까요? 라고 물어요. 최장 기간, 최단 기간이 있었는데 얘도 없고 얘도 없어요. 예전에 최장 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한다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제 그 20년의 제한을 뒀던 건 어떤 거냐면 건축 기술이 뛰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예전 건물은 어떻게 20년만 지나면 푹썩 주저앉을 정도의 건축 기술이 뛰어나지 못했다고. 근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너 30년 살아 그래버리면 10년 동안은 뭐예요? 막 허접한 집에서 살아야 된다고 임차인이. 그래서 제한을 뒀어요. 20년을 넘지 않도록 임대차 기간을 정해라. 근데 지금은 건축 기술이 뛰어나 안 뛰어나? 뛰어나니까 10년, 30년, 40년 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예전에 재건축 있죠, 재건축. 예전에 재건축은 기본적으로 20년만 넘으면 재건축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30년 넘어야 돼, 기본적으로. 재건축이 들어가려면. 그만큼 건축 기술이 뛰어나다 보니까 그런 제한은 없었어요. 단지 이제 나중에 가면, 주임법 같은 거 있죠? 주임법의 최단이 몇 년이에요? 2년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상임법 있죠? 상임법의 최단은 1년짜리가 있긴 해요. 여기는 2년, 여기는 1년이라는 제한이 있지만 이건 특별법이고 민법상에서는 없습니다. 아예. 요 기간 자체가. 그래서 요렇게 하나 좀 정리를 해보자 이거지. 비교를 잠깐 해보면 뚜렷하게 뭔가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전세권에서 전세권자가 살다 보면 보일러 고장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수도꼭지 고장나는 경우도 있고 집에서 이렇게 비가 새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고쳐야 되죠? 그럼 비용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걸 필요비라 그래요. 그럼 필요비는 전세권자가 부담할까요? 전세권 설정자가 부담할까요? 지금 이 사람 있죠? 얘를 우리가 뭐라 그래? 전세권자. 얘를 뭐라 그래요? 전세권 설정자 그러거든. 집주인. 임대차로 따지면 이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임차인이고 얘가 뭐가 돼요? 임대인이 되는 거거든. 이렇게. 집주인. 그렇죠? 그럼 필요비는 누가 부담해야 되겠어요? 여기는. 응? 전세권자가 부담을 해요. 여기는. 그 다음에 여기는 유익비라는 게 있어요. 유익비라는 것은 가옥을 장식한다든지 아니면 마당에다가 잔디를 쫙 깔아. 그럼 잔디가 있는 집하고 잔디가 없는 집은 같아 달라? 다르죠. 가격 자체가. 그렇죠? 이게.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가치 증가. 그럼 이건 누가 부담해야 돼요? 이것은 전세권 설정자가 부담을 해요. 그래서 부담자가 약간 달라요. 두 개가. 이렇게. 그럼 임대차는 누가 부담할까요? 임대차. 필요비와 유익비를 누가 부담해? 전부 다. 요건 임대인이 부담해요. 이건 설정자를 하지 않고 임대인, 임차인 그래. 알겠죠? 이렇게 부담이 들어간다고. 알아듣죠? 자, 이제 주인이 바뀔 수 있을까? 주인이 여기 누가요? 갑이 가지고 있던 주인잖아 여기가. 근데 갑이 이걸 팔 수 있어 없어? 있죠. 을에게 팔았다고 합시다. 을에게 소유자가 바뀐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갑이란 요 전세권자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자기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냐고 물어볼 거야. 기간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대항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묻거든요. 결론은 있다. 그럼 대체 뭘 대항한다는 거예요? 뭘 대항해? 아직 살다 남은 기간이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기간 동안 뭐 하겠다는 거예요? 살겠다. 두 번째, 기간이 끝나면 전세금 있잖아요. 전세금을 얘한테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신소유자, 새로운 소유자,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나중에 가면 우리가 대항할 수 있어요, 대항력 그러거든요. 대항력이 뭔지를 몰라요. 이게 뭘 대항하는지를. 근데 거꾸로 여기 보면 임대차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어. 뭘 대항해요? 아까 남아있는 그 기간. 기간 동안 내가 더 살겠습니다. 요구하고, 두 번째로는 보증금 있잖아요. 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냐 이거지. 신소유자에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이게. 대항력이 나오질 않는다고, 이게. 이렇게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전세권하고 임대차를 더 자세히 비교하겠지만, 대략 이렇다라는 느낌은 아시겠어요? 얘는 등기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돼. 얘는 등기 없어도 되는 거죠.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 생기겠지만 일단 없어도 된다고. 근데 둘 다 비슷해요.
한쪽도 뭔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거야. 자, 봐볼게요. 갑이 목적물을 가지고 있고 을이 이 부동산의 보증금 얼마에 월세를 얼마 주고 자 2년간 약속해서 살기로 약속을 했다고. 그럼 이 친구를 뭐라고 불러요? 임차인이 되고 이 친구는 뭐가 돼요? 임대인이 되는 거죠. 그럼 임대인의 의무는 뭘까요? 임대인의 의무가 뭐예요? 의무는 이 목적물을 뭐하게 사용하고 또 수익할 수 있도록 뭡니까? 해줘야 될 의무가 있죠. 그럼 이 친구는 뭐가 있는가 이제? 차임을 지불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쌍방 모두 다 채무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돼? 전부 다 쌍무 계약이 되는 거지. 또 유상,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유상 계약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낙성 계약이에요. 자, 임대차는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써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뭐예요? 불요식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쌍무, 유상, 낙성, 불요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잠깐 눈도장 한번 찍어볼까요? 여러분들 525페이지 한번 와봐요. 525페이지 오면 임대차 보이죠? 조문 618조 조문 봐봐요. 임대차의 의의. 자,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라고 돼 있죠.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일방이 누구겠어요? 일방이 아니 일방이 누구냐고? 임대인. 임대인이 상대방이 누구요?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끊고요. 상대방을 누구라 불러요? 상대방은 오케이. 임차인에 대해서 임차인이 이에 대해서 차임 동그라미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그랬어요. 차임이라고 돼 있죠. 보증금이 아니죠. 보증금은 없다고. 자, 의의. 임대차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 이에 대해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낙성이고 쌍무고 유상이고 불요식이다. 보여요? 두 번째 법적 성질. 자, 1번에 임대차는 사용 수익의 대가로서 차임 동그라미가 요소가 돼요. 보증금은 X입니다. 단 차임은 반드시 금전이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금전이 아니어도 돼요. 차임은 뭣도 된다. 차임은 유가물, 유가물도 되고 노동력 있죠. 노동력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것도 돼요. 예를 들면 그 집에 얹혀 살면서 내가 조카를 가르치기로 했다. 과외를 하기로 했다. 이것도 뭐가 돼요? 전부 다 차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현법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금전이 들어가는 건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죠? 하나가 매매대금하고 전세금. 매매대금하고 전세금은 금전이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뭐다고요? 이건요. 다른 것도 상관없어요. 유가물도. 자, 밑에 보면 동그라미 2번 임대차의 목적물은 물건 동그라미 치고요. 권리는 안 돼요. 권리는 안 되고 물건만 대상이 됩니다. 권리가 들어가면 무명계약, 이름이 없는 계약이다. 뭐 이런 식이고 동그라미 3번에 임대차는 채권계약에 해당되며 임대는 임대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끊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가로 처분 권한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란 말 보여요? 여러분들 타인 물건도 팔아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심지어 타인 물건도 임대차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남의 물건도 팔아먹는데 남의 물건 임대차 못하겠냐 이거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예,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넘겨볼게요. 존속기간 보인가요? 보여요? 존속기간? 그 존속기간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존속기간은 나중에 우리가 좀 정리를 하나 하긴 할 건데, 우리가 이거부터 해볼까요? 여러분들, 임대차 할 때 존속기간을 꼭 정해야 될까, 정하지 않아도 될까? 응? 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죠? 전세권 기간을 정해야 될까, 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지 않아요? 친한 친구가 있는데, 회사를 운영하다 망한 거야. 그 어디 살 데가 없으니까 그 친구한테 너 내 집에 들어와 살아. 집 살 때까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집을 살 때까지라는 건 좀 애매하잖아요. 이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거라고. 그래서 만약에 자 기간을 정했다고 합시다. 또는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하기도 하고요. 나도 이걸 처음 만들어 봐서 이 박스가 만들어질지 모르겠네요, 이게. 자, 지상권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지상권인데 아직 우리가 안 배웠거든요. 자, 지상권인데 자,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이게 박스를 기간을 정해 놓은 건데 만약에 기간을 정해서 정할 때도 최장기간이 있어요. 최장. 근데 지상권은 최장기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최장기간이. 최장기간이 없어요. 그래서 영구가 돼, 영구. 영구 무한도 된다고. 알겠죠? 두 번째, 최단. 가장 작게 하는 거. 요것은 나중에 가면 30년, 경관 건물. 그 다음 목조 건물 15년, 기타 공작물. 그래서 이건, 경관 건물이고요. 이건 목조 건물. 요것은 보통, 공작물 생각하면 되거든요. 30년, 15년, 5년짜리가 최단이 있어요. 지역권이라는 게 나오는데, 지역권은 둘 다 없어요. 얘도 영구가 됩니까? 그럼 영구 무한이 돼요. 그 다음에 전세권 나오거든요. 전세권은 최장기간이 아까 몇 년? 10년. 요건 토지 전세권, 건물 전세권 모두 10년이에요. 근데 최단기간은 뭐만 있다? 예, 건물만 1년 있고, 토지는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그 다음에, 나올 게 없거든. 임대차가 나오는데, 임대차도 없고, 없어요. 그 다음에 주임법이라고 하는 게 아까 있었죠? 그 다음에 상임법이 나올 거고, 주임법은 재장은 둘 다 없어요. 이게 없으니까. 그럼 얘는 몇 년이냐? 이건 뭐예요? 2년이고 얘는요? 1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이제 얘가 필요해요. 나중에 가면. 간혹 가다가 이 연구가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시험 문제도 있긴 해요. 다 필요하네. 이렇게 보니까. 이게 나중에 가면. 지금은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못 타보는 거지. 자, 그러면 이거 봐보자고. 기간이 없잖아요. 이게 더 중요해요.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거야. 그럼 언제든지 나가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할까? 그걸 뭐라고 할까? 임대차에서는, 해지 통고라 하고요. 해지 통고. 전세권에서는 소멸 통고라 그래. 소멸 통고. 같은 말이에요. 임대인이 나가세요. 임차인 나가겠어요. 전세권 설정자가 나가줘. 전세권자가 나가겠어요. 같은 말이야.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 쓰는 단어가 통고라고. 통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전세권 설정자가 나가주세요. 나가. 알아들으면 좋은데 전세권자가 저 나가겠어요. 이게 소멸 통고라니까. 기간이 없을 때. 그럼 얘들은 몇 개월 정도? 6개월 후에 이게 소멸이 돼요. 이게 공이 6개월이에요, 이건. 근데 이 임대차는 안 그래요. 임대차는 임대인이 나가세요. 그러면 임차인이 집을 구할 수 있는 기간. 그래서 6개월 후에 소멸이 돼요. 이게. 근데 임차인은 이미 나갈 준비를 한 거야. 그래서 집주인한테 저 나가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소멸 통고 기간은 1개월이에요. 이렇게 좀 차이가 있어요. 6개월, 1개월 이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냥 두서없이 낙서를 해본 거야. 이렇게. 자, 그래서 한번 봐본 거고 존속기간 굳이 안 해도 돼요? 하지 말라고. 안 봐도 괜찮으니까. 단지 이제 여러분들 거기 전세권 하나만 동그라미 치고 갈게요. 여러분들 527페이지 한번 봐볼래? 존속기간에서. 거기 보면 디귿법 보인가요? 네, 디귿법만 빨간색 별 표시 하나 해주세요. 디귿법만 하나. 이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별 표시 하나. 이따 와서. 그 다음에 그 임대차 기간을 약정하지 않는 경우 이런 거 보는 거 아니에요? 나도 괜찮다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오냐면 밑에 보니까
임대차에 뭐라고 돼 있어요? 효력이란 글자 보여요? 자, 임대차 효력이 뭘 것 같아요? 자, 여기 봐봐. 잠깐만. 전세권하고 임대차 두 개를 비교했죠? 지금 여러분들 칠판에 쓴 내용이 시험에 있을까 없을까?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없어. 한 문제도. 단지 베이스를 까는 거야. 배경을 그리는 거지. 배경음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걸 정리해 보자고. 이거 지워도 되죠? 이렇게 정리해서. 근데 이게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돼요, 원래. 자, 한번 봐봐요. 이제 시험에 나온 걸 두 개거든요. 근데 이게 임대차가 두 개가 정해져 있다는 거야, 시험 문제가. 여러분들 시험 문제를 외우고 가야 돼요. 자,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들, 혹시, 자, 요거 해볼까?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하나 갖고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를 내고 2년간 살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럼 요 갑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네, 임차인이고, 이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네, 임대인 그럽니다. 그럼 임차인과 임대인의 나름대로 권리 의무가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얘 좀 정리하고 얘 정리해놓고 임차인의 권리 쪽으로 갈 거라고. 그게 한 문제니까. 그럼 첫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것 첫 번째 권리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큰 권리가 사용수익권. 자,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줄여서 뭐라고 할까요? 이걸 줄여가지고 임차권. 이걸 임차권이라 그러는 거야. 자, 그러면 임차권은 우리가 이걸 채권이라 그래요. 채권이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상대권이라 그러지. 여러분들 전세권은 절대권이라 그래요. 절대권. 우리 물권. 왜 절대권이라고 할까요? 누구에게나 그 물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그렇죠? 채권은 계약을 맺은 사람에게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상대권이라는 거지. 그러면 이 사람이 사용수익을 누구에게만 주장하는 거예요? 사용수익을 누구에게만? 임대인 누구에게? 갑에게만 자기 권리를 주장해서 사용수익할 수 있죠. 그럼 사람이 바뀔 수 있어 없어? 이렇게 병으로. 소유자가 바뀔 수 있죠. 요 병으로. 그럼 얘는 여기다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항력이 없다는 말과 같은 거지. 여러분들 내가 뭐라고 했어? 버스를 탔다니까? 그럼 나를 목적지까지 태워다 주세요? 누구한테 청구하는 거야? 기사야. 두 번째, 기사 뒤편에 앉아있는 머리 긴 여자친구야. 기사에게. 둘이 계약을 맺었으니까.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상대권이다, 이걸 뭔가 채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친구는 물권이 있다, 아니,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래, 여기가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럼 대항력은 어떻게 나타나냐? 이걸 그랬더니 우린 두 가지가 있어요. 기억에 621조라는 게 있고 니은에 622조가 있는데 621조는 뭐냐면 등기예요. 등기. 이따 보여드릴게요. 임차권을 등기하면 대항력이 있다 없다? 있다. 아까 이렇게 지워볼까요? 지금 하고 있는 거 무시하면 안 돼요. 갑이란 사람이 집에 있고 을이 2년간 살기로 했잖아요. 근데 1년 정도 살았을까? 주인이 바뀐 거예요, 병으로. 이런 식으로.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 친구는 나머지 기간을 요 신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대항할 수 있냐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응? 없어. 왜? 등기가 안 된 임대차는 대항력이 없다고. 채권이니까. 채권, 상대권이니까. 계약을 맺은 사람에만 주장하거든요. 알아듣죠? 근데 이 친구가 등기가 된 거야. 등기가 되면 대항력이 있다 없다? 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게 물권화라 그래. 물권이다가 아니라 물권화. 이 화가 뭐냐면 뭐뭐처럼 물권처럼
대항력을 갖게 만들어주겠다 이거야. 본질이 바뀐 게 아니고. 그런데 우승하고 준우승이 있잖아요. 우승은 한 명이야. 우승은 안 했지만 우승처럼 다루겠다는 거잖아요. 단상에 올라가서 메달도 받고 꽃다발도 받을 수 있도록. 그게 준자를 붙여주는 거지. 이것도 물권화가 되는 거지. 뭘 갖춘다면? 등기. 근데 이 등기는 무조건 되는 건 아니에요. 임대인이 반대 약정이 없어야 돼. 임대인이 반대할까 안 할까? 하죠. 그래서 등기 안 해주는 거야. 거의 안 돼요. 그러면 두 번째는 622조가 뭐냐면 요것은 좀 어려워요. 건물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라 그래요. 요 보존 등기가 되면 당연히 대항력이 있는데, 자, 이 그림 봐봐요. 요게 원래 나대지야. 나대지. 아무것도 없다고. 근데 여기에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를 해. 토지 일을 빌려 쓴 거지. 그리고 얘가 을이 건물을 올렸어. 건물은 누구 거예요? 을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얘는 임차권은 등기가 안 됐죠? 그럼 주인이 새로 들어오더라도 대항력이 없죠? 근데 요 건물이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된 거야. 최초로. 그럼 요 등기가 안 되더라도 대항력이 있다 없다? 얘는 있다는 거야. 이게 대항력이라는 거지. 622조. 응? 건물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면 임차권 등기가 없더라도 대항력이 생겨요. 그런 말이라고. 단 건물 자체가 없어지면 대항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지겠죠. 건물 때문에 대항력이 있었는데. 알아들어요? 아니 이게 그냥 베이스를 깔아보는 거니까. 자, 두 번째 임차인은 우리가 현상 유지. 수선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현상 유지나 수선 의무는 없다고. 이걸 누가 해줘야 돼요? 임대인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임대인이. 여기 임차인이 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이제 그건 있어요. 소규모 같은 거 있죠? 소규모는 면제, 특약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월세를 원래 60만 원 받아야 되는데 지금 목적물이 인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고장 날 때마다 인천까지 가서 수리하고 오려면 얼마나 힘들겠냐고, 임대인 입장에서. 그래서 임차인하고 계약을 하는 거지. 특약을 해서 내가 월세 50만 원 받을 테니까 현상 유지비를 당신이 부담하세요. 이렇게 면제 특약. 임대인의 면제 특약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누가 부담하는 거야 이제 요건? 오케이, 임차인이 부담을 해요. 임차인. 그러나 아무리 면제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대규모 있죠? 예, 대규모는 면제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누가 부담해요? 예, 임대인이 그대로 부담해요. 그럼 대규모라는 의미는 뭘까요? 대규모는 예를 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침에 눈을 떴는데 지붕이 없어. 지붕이 통째로 날아가 본 거야. 그럼 지붕은 현상 유지지. 필요비. 지붕은. 근데 월세 10만 원 깎아주고 3천만 원짜리 지붕을 씌워라. 그건 임차인한테 너무 가혹하다는 거지. 그래서 면제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대규모는 누가 부담한다? 임대인이 부담한다.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돼요. 됐죠? 자, 세 번째. 자, 그럼 이제 알겠네. 필요비는 누가 부담해? 임차인 부담해? 아니야. 유익비는 누가 부담해요? 임대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임차인 둘 다 부담하지 않아요. 원래 원칙이.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아까 해지 통고로 가볼까요? 해지 통고는 뭐라고 했어요? 자, 이거 하나 해볼까? 이거. 자, 봐봐. 해지 통고라는 게 있고 해지 청구라는 게 있네요. 하나는 뭐예요? 통고, 하나는 청구. 이거 5월달 가도 구별 못한다. 내년 5월달 가도 이걸. 자, 해지 통고하고 해지 청구. 해지 통고는 뭘까? 뭐 강행 규정 뜻이 뭐냐고 물어보는 건데. 통고한다? 에라이 나도 그렇게 하겠다. 아니 여기서 아까 뭐라고 했어? 아까 여기 썼잖아요.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 나가라고 하는 거. 기간이 없을 때, 자, 괜찮아. 5월달까지 뭐라고 안 해. 이게 해지 청구는 뭘까?
해지해달라고? 다 나가겠다는 거야. 둘 다 나가겠다는 거예요. 해지는 다 나가겠다. 나 그만하겠다 이거지. 청구는 뭐냐면 약속 위반이야. 월세 내야 돼, 안 내야 돼? 근데 2달간 안 낸 거야. 그럼 나가라고 할 수 있죠. 그게 뭐야? 해지 청구야. 알겠죠? 아니, 임차인이 가족끼리 모여서 살겠다고 해서 임대차를 해줬는데 2달 뒤에 갔다? 도박 장소가 된 거야. 그럼 임대인이 임차한테 뭐라고 했어요? 나가라고 할까? 안 할까? 거기서 삥 뜯어? 나가라고 할 수 있죠. 그걸 뭐라 그래? 해지 청구를 한다니까, 그런 걸. 뭔가 약속을 위반하는 것을 청구를 하는 거고, 통고는 뭐예요? 존속기간이 없을 때 하는 거고. 아이, 참. 알아들어요? 나는 이런 게 어려웠어. 그럼 물어볼까? 또 물어봐도 괜히 물어볼 것 같아. 자, 소멸 통고가 있고, 소멸 청구가 있다고. 자, 뭔 차이요? 그래, 소멸돼. 똑같이 소멸되는데, 여긴 통고잖아. 통고니까 뭐야? 기간이 없을 때 나가. 6개월 뒤에. 소멸 청구는 약속을 위반했을 때. 요건 전세권에서 나오고, 요건 임대차에서 나온다고. 단어가. 근데 뜻은 똑같아. 통고, 청구, 똑같다고. 전세권자가 전세 목적물을 도박 장소로 개장을 했어.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소멸 청구 그러는 거고. 임대차가 아까 임차인이 뭐라고 해서 도박 장소를 개장했어. 그러면 해지 통고, 해지 청구 이렇게 부르는 거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용은 똑같다고. 자, 다시 지워볼게. 자, 이건 시험에 안 나와. 자, 그럼 해지 통고는 뭐겠어요? 지금 존속 기간이 없는 거죠. 그럼 나가라고 해야 되지. 한꺼번에 써버릴게. 한꺼번에 임대인이 나가 그랬어. 임대인 나가. 그럼 몇 개월 있다가 6개월 후에 소멸되는 거야. 왜? 임차인이 집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거꾸로 임차인이 나가겠대.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한 거야. 그럼 여기는 1개월 후에 소멸돼요. 왜 1개월일까? 여기는 임차인은요, 이미 방을 구해놓고 나가겠다고 한다는 거야. 일반적으로. 그래서 1개월, 그 다음에는 6개월 그런다고. 근데 임대차 계약을 할 때 6개월을, 3개월, 요거를 1년을 2개월 이렇게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강행 규정이야. 요 기간. 알겠죠? 요 기간들은 전부 다 뭐다? 이건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요걸 줄일 수가 없다고. 이런 것들을. 자, 그 다음에 4번째. 이게요, 5번째. 요게 베이스가 깔리는 거예요. 하나씩. 자, 갱신 가볼까? 갱신은 기간을 연장하는 거거든요. 그때는 합의갱신도 있고, 또 뭐 또 있다? 법정 갱신도 인정해요. 합의갱신, 법정갱신. 이런 식으로. 자, 6번째, 7번째 가기 마지막. 여러분들, 임대차는 토지 임대차가 있을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건물 임대차가 나올 수 있다고. 그러면 건물 임차인, 토지 임차인. 여기에 뭐가 있냐면, 토지 임대차는 갱신 청구권이 있어요. 이 갱신 청구가 있고, 나중에 가면 주임법, 상임법은 갱신 요구권이라는 게 있다고. 달라요. 갱신 청구권이 있고,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따라 들어와요. 이게. 그 다음에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에게는 임대인의 매수를 했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다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2가지가. 요게 임대차에 관한 일반적 권리들이에요. 그냥 한번 들어둘만 하죠. 자, 그 다음에 임대인 와볼게, 이제. 임대인. 자,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가장 큰 권리는 뭘까요? 가장 큰 권리. 차임 뭐가 돼요? 저기 차임 증액이겠죠? 차임 청구권. 차임 청구권인데 여기는 나중에 증감 청구권이 나올까 안 나올까? 있어요. 그래서
증액은 누가예요? 임대인. 감액은 임차인이겠죠. 깎아달라고. 그러지 않나요? 합해가지고 우리는 진감 청구권. 그래서 차임 청구권은 임대인의 가장 큰 권리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현상 유지라든지 그 다음에 수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당연히 임대인은 가지고 있는 거고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필요비 청구권이나 유익비를 부담해야 돼 안 해야 돼? 부담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해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 더 가볼게요. 이 네 번째가 중요한데 여러분들 임대인에게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요건 임차인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이고 임대인에게는 이 권리가 없어요. 이게 헷갈려요. 나중에 가면 지상권하고 헷갈립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는 부속물, 지상물 매수 청구가 없지만 임차인은 있습니다. 요 권리가 있으니까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우리 교과서 한번 와볼래요? 527페이지 오면 임대인의 임대차의 권리와 의무라는 그 글자 보여요? 그걸 지금 다시 논한 거야, 이걸. 그럼 거기 보면 임대인의 권리 보이죠? 동그라미 1번에 뭐가 있어요? 차임 지급 청구권 제목을 동그라미 치세요. 차임 지급 청구권. 너무 깊이 있게 하지 마세요, 이거. 그 밑에 2번에 보니까 차임 증액 청구권 보인가요? 차임 증액 청구권. 차임 증액 청구권 있고. 자, 넘겨봐요. 자, 디귿번인데 별 표시 하나. 자, 여러분들 요거 하나 해보게요. 차임 증액을 오해하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오해하신 분들이. 자, 요렇게 해볼게요. 여기서 임대차 계약을 했고, 여기서 이제 임대차 기한을 몇 년을 했냐면 2년을 했어요. 여기 월세를 50만 원 주기로 약속을 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은 거죠. 근데 차임을 증액하려고 청구가 들어옵니다. 증액 청구는 임대인이 하겠죠. 그럼 여기서 요 안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거야? 임대차 기간이 지나서 하는 거야? 아니에요. 요건 차임 증액이 아니고 차임 증액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요 2년이란 기간 안에 하는 거예요. 요 단어가. 알겠나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원래 이 집값이 1억밖에 안 갔는데 지금은 사정이 변경돼서 이게 10억 가요. 그럼 원래 1억일 때 50을 받는 건 당연한 건데 10억일 때 50을 받는 건 너무하죠.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1년이 지난 다음에 야, 월세가 너무 작다. 좀 올려줘. 그런다고. 이게 증액 청구가 들어간 거지. 그럼 여기서 청구가 들어갔죠. 그럼 임차인은 올려줄까 안 올려줄까? 아니 뭔 소리냐. 2년간 50만 원이라고 해놓고 왜 월세를 올려달라고 합니까? 하고 들어간 거야. 그래서 소송이 제기된 거야. 소송이.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 판결이 확정이 됐는데 이때 판결 시 증액하라 라고 판결이 떨어진 거야. 알아들어요? 그럼 이 증액 부분은 요 청구부터 증액이 됐느냐 요 판결을 받을부터 증액이 되느냐가 문제가 됐던 거야. 제 말 알아들어요? 단 혹시 여러분들이 그거 알아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20분의 1 이상을 올릴 수 없다. 5%. 그럼 50만 원에 5%면 얼마야? 25,000원이야. 그 증액이 요게 5%를 넘지 못한다라고 하는 증액이 요 기간 내라는 거야. 여기 이후에는 자기 마음대로 올려. 100%, 200%, 300%. 못 올려주면 나가는 거고. 이 증액 청구는 여기를 말하는 거야. 임대차 기간 중에 사정이 변경돼서 증액을 하려고 할 때 5% 내외 20분의 1에서 올릴 수 있다. 근데 이게 청구할 때 줘버리면 되는데 안 준 거지. 소송이 제기된 거야. 판결을 확정받았죠. 그럼 판결 확정 시부터 5%가 증액되는 거냐? 청구 시부터 증액되느냐? 이걸 물었던 거야. 시험에서. 그랬더니 디귿번 봐봐요. 뭐라고 돼 있어요? 두 번째 줄에 판결시를 세모요. 판결시를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청구시 동그라미. 청구시에 곧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보여요? 얘를 우리 시험에 낸 거야. 판결시가 아니라 언제다? 청구시 증액된다고. 됐죠? 그 다음에 법정 담보물권은 X. 잊지 말고 양가로 2번 내려와 봐요. 아니 동그라미 밑에 보면 4번 목적물 반환 청구권 보여요? 당연히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돌려달라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임대인의 의무 보인가요? 의무 찾았어요? 자, 의무를 볼게요. 목적물 인도 의무가 있죠? 제목만 동그라미. 목적물을 넘겨줘야 임차인이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 그죠? 자, 2항. 사용 수익하게 할 권리 의무 보여요? 자, 623조 읽습니다.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이란 말 보여요? 2년 동안. 처음에 도배 장파만 해주면 안 돼. 중간에 보일러가 고장날 수도 있겠죠? 계속해서 뭘 해야 돼? 사용하고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계속. 그 다음에 624.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때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임대인이 고치겠다고 새벽 2시에 아니죠. 새벽 6시에 왔어. 아침 일찍. 문 열어줘야 돼? 안 열어줘야 돼? 열어줘야 돼. 안 열어줘? 자기 집을 자기가 고친다는데 열어줘야지. 사정이 있어서 6시에 왔겠죠. 다음날 6시에 또 와. 열어줘 안 열어줘? 또 열어줘야 돼. 그 다음날도 와. 열어줘야 돼. 근데 그 바람에 임차인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해지하고 나갈 수는 있어. 아예 계약을 해지해버리고 나갈 수는 있지만 자기 집을 자기가 고친다는데 안 열어줄 수는 없죠. 아침인데. 그렇죠? 여름에 6시면 해가 중천이요. 자, 이게 됐죠? 올라가 봐. 하나만 줄치고 쉬었다 가게. 니은번에, 니은번 오셔요? 자, 니은에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의 사용수익에 방해할 상태인 경우에는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지지만 보여요? 이 특약이 면제할 수 있다. 계약으로. 아까 월세 적금 조금 받고. 그럴 수 있죠. 자, 그럼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봐세요. 네 번째 줄.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중 소규모 동그라미, 소규모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면제 특약은 대파손의 수선, 건물의 주요 구성 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 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 세모요. 대규모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누가 부담한다? 임대인이 부담한다고요. 그래서 아까 소규모는 면제 특약을 해서 누가 부담할 수 있어요? 임차인이. 대규모는 면제 특약을 하더라도 누가 부담해? 임대인이. 대규모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알겠죠? 여러분들 혹시 요건 어때요?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수선할 수 있는 것은 누가 부담하겠어? 임차인이 부담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별 비용을 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예를 들면 옷을 걸 데가 없는 거야. 아니면 뭔가 삐그덕거리니까 조금만 개임은 돼. 알겠죠? 그런 것까지 임대인한테 전화해가지고 와서 벽돌 좀 도와주세요. 그런다든지 못질 좀 해주세요. 그건 너무하다 이거지. 그래서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수선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임차인이 부담하게 한다고. 그런 것들은. 알겠죠? 임차인이 또 예쁘면 갈 수도 있고 임대인이. 자, 그 다음에 디귿번 동그라미 쳐요. 디귿번에 통상의 임대차 동그라미 쳐요. 통상의 임대차 동그라미 치고 이 통상의 임대차는 안전배려 의무가 있냐고 물어볼 거예요. 자, 이 통상의 임대차다라고 하는 거 있죠? 자, 통상의 임대차는 우리가 보는 거 안전배려 의무가 있을까 없을까? 도둑놈 들지 않도록. 만약에 통상의 임대차는 우리 주택 임대차 같은 거예요. 임대인 잠 못 자요. 밤새도록 지켜야지. 이런 의무가 있다 없다?
없어. 근데 숙박업, 숙박업. 일시사용 임대차가 있다고. 여러분들 숙박업이라든지 여관 호텔 또 아니면 병실 이런 것들은 도둑놈이나 또 들지 않도록 안전표리의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있어요. 그래서 통상의 임대차와 일시사용 임대차는 요게 약간 좀 구별돼요. 제가 나중에 일시사용 임대차 딱 정리해서 드릴 거라고. 그래서 요거 두 개만 좀 체크해 주시라고. 보여요? 거기 보면 통상의 임대차의 관계에 있어서는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하여 주거나 도난을 방지하는 등 보호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순 없다. 보이죠? 근데 공중적객업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보이죠? 또 숙박계약을 일시사용 임대차 동그라미예요. 일시사용 임대차는 제일 마지막 쯤에 봐봐요. 고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될 보호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예,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아니 지금 우리가 확인만 해보는 거야. 지금 이걸. 아셨죠? 지금 여러분들 들어가 있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가보면. 자, 좀 쉬었다 갈까요? 네, 잠깐 쉬었다 오세요.